어떻게 해서 부자가 됐지? 라고 12년 동안 부자들만 올라게 연구한 거야. 그 연구 10가지의 법칙과 방법과 전략들이 이 돈이라는 오도 셰퍼의 책에 담겨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이 책을 27살 때 처음 읽었는데 27살 때 읽었을 때와 33살 때 읽었을 때와 이혼을 하고 37살 때 읽었을 때와 지금 40살인 제가 지금 읽었을 때 느낌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제 인생책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거든요. 여기에서는 14가지의 전략을 소개합니다. 7년간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책이에요. 근데 오늘 제가 이 자리에는 14가지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가지밖에 준비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14가지를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이 사람이 말하는 12년 동안 부자들을 연구했을 때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덕목 3가지만 제가 줄여왔습니다. 더 붙인 것도 없고 더 뺀 것도 없고 그냥 딱 필요한 것만 했는데 이제부터 그 목차, 이 3가지를 우리도 부자가 되기 위해서 왜 이 세상을 만족도 있게 살아야 될 거잖아? 부자가 되기 위해서 어떠한 전략을 세우고 어떻게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해야 되는지를 한번 오늘 이 시간에 스터디를 같이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이거 혹시 앞에 나와 있는 거 큰 소리로 누가 읽어주실 분 계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만족도 높은 삶을 살았다. 어떻게든 다른 결과를 얻고 싶다면 당연히 무언가를 해야 한다. 당신은 새로운 길을 가야만 하며 생각부터 바뀌는 것이 그 첫 걸음이다. 당신이 생각하는 방식이 현재 당신을 만들었다. 같은 방식으로 가자고 하는 곳에 절대 다 다를 수 없다. 자, 혹시 우리 손 한번 들어볼게요. 이 말이 이해가 안 난다. 다 이해되시죠? 자, 이때까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살아왔던 방식이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들을 만든 겁니다. 저는 남들이 봤을 때, 제 친구들이 봤을 때, 혹은 제 이너서클이 봤을 때 저가 어떻게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보다 더 많은 걸 바래요. 그렇기 때문에 40인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구보다 열심히 성장하려고 하고 누구보다 열심히 부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혹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나는 여기에서 너무 내 삶에 만족하고 내가 받는 월급에 행복하며 나는 지금보다 더 할 나이가 없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아무도 없으세요? 다 더 잘 살고 싶은 거죠? 저처럼? 그러면 뭐부터 해야 된다? 생각부터 바꿔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해오지 않았던 방식부터 바꿔야 한다. 제가 항상 저희 장지점 식구들한테 제 제자들한테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행동을 하면서 더 나은 미래를 바라는 내일을 바란다면 그건 뭐다? 정신병자다. 나는 똑같은데 난 내일 다른 걸 이렇게 해서 돈 더 벌어야지? 뭐라고? 정신병자라고. 생각 바꾸고 방식을 바꿔야지만 우리가 더 한 걸음 더 부자에 다가갈 수 있다. 이 책에서 말을 합니다. 5가지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영역은요, 내가 관리해야 되는 영역이에요. 그 첫 번째, 건강입니다. 두 번째, 돈이고요. 세 번째, 인간관계입니다. 네 번째, 감정, emotional. 마지막 5번째가 인생의 의미예요. 자, 이게 뭐냐면 다 아시는 내용들이에요. 건강. 자, 이 5가지 중에 하나라도 결핍이 있다면 나는 괜찮아. 4가지가 있으니까. 그러면 불완전한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 스스로가 건강, 돈, 인간관계, 내 감정, 그리고 상대방의 감정, 그리고 나의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꾸준하게 눈 감는 뒤질 때까지 우리는 이걸 관리해야 된다는 얘기를 이 책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뒷장을 그대로 넘어가 볼 거예요. 자, 첫 번째 14가지 방법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이 사람이 표현하는 게 뭐냐면 이제는 찾는 법을 배워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부자들은 어떻게 무엇부터 찾았느냐? 이 4가지예요. 꿈, 가치, 목표, 전략. 행여나
아마 지금 이 자리에 뉘어스 식구들분 중에 나는 꿈이 있고 나는 가치가 있고 나는 목표가 정해져 있고 나는 이미 전략이 정해져 있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왜냐면 저는 있거든요. 저는 이걸 17살 때부터 생각했습니다. 커피숍에서 고등학교 때 체리콩 마시면서 담배 이만큼 싸 피우면서 맨날 친구들이랑 적었어요. 나는 이런 미용실 차릴 거고 나는 이렇게 할 거고 나는 이렇게 할 거야. 저한테는 그때 당시에도 꿈과 나는 이게 중요해. 나는 이거 정말 중요해. 난 남자 이런 가치 있는 남자를 만날 거야. 아주 또렷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인 마음인 지금 나이에도 전 이게 아주 또렷합니다. 다만 매번 변하기는 해요. 하지만 누가 저한테 당신의 대표원장 당신의 꿈이 뭡니까? 저는 서슴없이 바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늘 제가 생각해오고 그 꿈이 저를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만들고 저를 에너지 있고 열정 있게 만들어주니까요. 그 다음 또 하나, 나의 가치가 뭐냐? 내가 생각하는 나만의 가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돈에 대한 것도 인간관계에 대한 것도 그 다음에 건강에 대한 가치 그 다음에 인생의 의미에 대한 가치 여러 방면으로 나만의 가치가 완벽하게 있으셔야 된다는 얘기를 이 책에서 합니다. 목표 마찬가지고요. 전략. 저한테는 11가지의 전략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저 바로 얘기할 수 있어요. 11가지의 전략. 이게 언제 바뀔지 몰라요. 하지만 올해 정해진 저한테 11가지의 전략을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뜨고 봅니다. 그리고 그 전략을 늘 생각하고 제가 지칠 때마다 그 전략을 보면서 저를 위로하고 나를 다독이고 나를 에너지 삼게 만들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물론 저보다 더 잘 살고 더 부자들도 있겠지만 저만큼 능력 있고 약간 자신감이 넘치며 이런 것들이 상대한테 줄 수 있는 그 에너지를 줄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거에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시간에 아주 진지하고 가치 있게 나만의 꿈, 가치, 목표, 전략 이건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요거를 정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면 당신의 QQS를 평가해 보아라. 이거 실제로 QQS가 뭐의 약자인지 아시는 분? 나처럼 이런 꿈과 가치와 전략과 목표가 이미 정해진 사람들은요, 이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QQS. QQS. 이거는 조금 더 전문가로 다가가는 질문인데, Q는 quality, quantity, spirit. spirit. 이게 뭐지? 락커들이 말하는 거. 그렇지, 정신. quantity, 양이란 뜻이에요. 얼마나 많은 양. quality, 질. 이 세 가지를 스스로 평가해 보셔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quality. 내가 고객님들한테 드릴 수 있는 서비스의 질이 얼마나 향상되어 있느냐. 나는 늘 똑같은 분위기와 관리 면에서 이 질을 고객님한테 드리고 있느냐. 스스로한테 체크하셔야 되고요. 양. 마찬가지다. 고객님한테든 외부 고객님한테든 내부 고객님한테든 내가 내 위치에서 얼마나 많은 양을 고객님들한테 영향력을 주고 그리고 얼마만큼 똑같은 거를 항상 얘기하는 거죠. 처음에 A만큼 해놓고 그 다음에 A- 해주면 이 고객 다시는 안 옵니다. A만큼 해주면 그 다음번에 A 플러스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A만큼 해줘야 돼. 그 다음에 A 플러스 해줘야 돼. 이거 다 전략이거든요. 고객도 전략입니다. 매출 잘하시는 분들은 전략이 다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200-300 버는데 어떤 사람은 3-4천 벌어요. 어떻게 전략이 없을 수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전략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300에서 머무르고 있었던 걸 수도 있거든요. 모르시면 지금부터 배우시면 되고 그 안에서 조금씩 올려나가시면 돼요. 자, 스피릿, 정신은 뭐냐? 저의 정신은 사실 감정이라는 아이는요. 짜증은 나누면 배가 된다고 그때 우리 배웠죠. 저번 달에. 근데 사실 내가 조금 피폐하면요. 남한테 피해를 끼칩니다. 근데 그게요. 자기 위치가 높고 권력이 많이 쥐어질수록 그 영향력이 더 많은 사람들한테 가요.
그리고 그 사람을 그 잣대로 평가를 합니다. 자, 예를 들면 코어 아티스트예요. 일반 디자이너와 코어 아티스트는 다릅니다. 근데 배우도 다르게 받죠. 버는 돈도 달라요. 그리고 쳐내는 양도 다릅니다. 고객님을 대하는 퀄리티가 좀 다르다고 봐요. 근데 그런 분들이 자기 사수 앞에서 혹은 제자 앞에서 감정 컨트롤이 잘 안 된다. 그리고 고객님 앞에서도 보통 우리가 팀원들한테, 동료들한테 컨트롤이 안 되면 고객한테도 컨트롤이 안 되거든요. 고객들이 다 알아요. 피곤해 보이세요. 오늘 무슨 일 있으셨어요? 다 알아요. 왜 그런 불편함을 주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필드에 딱 들어서는 순간만큼은 요 네 가지의 전략이 완벽하게 있으시고 지금 꾸준히 잘해오고 계시는 분이라면 나만의 질, 나만의 양, 나만의 정신이 어떻게, 그리고 내가 내 팀원들한테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내가 어떠한 협력 정신으로 나는 협력하면서 일을 했나. 사실 되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이런 포인트들이. 그래서 스스로를 평가해보는 시간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이 꼭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브리핑 한번 해드릴게요. 내가 가진 꿈, 내가 추구하는 가치와 목표, 그리고 내가 사용한 전략을 무조건 있어야 한다. 특별한 체험이 우리를 새롭게 한다. 자, 보통 특별한 체험이 뭐죠? 여러분? 내가 해보지 않은 경험이 특별한 체험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변화라고 부르죠. 그 변화를 두려워해요. 일단은요, 안전지대로부터 벗어나라고 이 서자는 얘기를 합니다. 일단 뭔가 벗어나야지. 내가 늘 똑같아. 부자가 되기 위해서 제일 첫걸음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이사부터 나오라고 합니다. 그 동네에 계속 살면요, 똑같은 사람만 만나고 이너서클만 만나고 늘 한정적인 경험만 한다는 거예요. 일단 이사를 나오면 다른 동네에서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내가 뭔가 하려고 결정을 내렸을 때 우리를 새롭게, 우리를 그런 곳으로 데려가 준다는 거지. 그래서 도전과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뜻이 바로 특별한 체험이 우리를 새롭게 한다라는 뜻 같고요. 결심만으로는 부자가 되지 않는다. 사실 이거는 자기의 삶을 컨트롤하는 건 누구 손에 달렸나요? 본인한테 달려 있습니다. 이건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할 거야 말 거야야.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고, 일단 두렵지만 하게 되거나 두렵지만 뭔가를 내가 시도해 봤을 때 무언가 나한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기쁘게 우리를 새롭게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고 이 서자는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 가치와 목표가 일치해야 한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거를 한번 정해볼 겁니다. 낙관주의자와 자신감을 혼동하지 말아라. 낙관주의자가 뭐예요? 자, 고객으로 예를 들어 볼게요. 나 지금 여기서 머리 했는데 머리 너무 마음에 안 들거든요. 나 이거 진짜 돈 아까워서 돈 돌려주세요. 자, 낙관주의자들은 어떻게 해요? 고객님 그러셨어요. 근데 어떡하죠? 제가 어떤 환불은 좀 안 되고 다른 방법으로 좀 해드릴까요? 낙관주의자들. 그리고선 뒤에 와서 원장님이나 원장님한테 얘기합니다. 저 고객이 머리 마음에 안 든다고 환불해달래요. 이게 낙관주의자예요. 여러분, 낙관주의자와 긍정적인 거는 자신감 있는 거와 자존감이 높은 거랑은 다른 얘기입니다. 이거를 혼동하지 말라는 게 무언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혹은 내가 자신감 있어야 될 부분에, 자존감이 높아야 될 상황에 낙관주의자나 너무 긍정적으로 이를 무마하지 않았나 고민해 보셔야 된다는 얘기를 이 사람은 이 책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지막, 우리 인생은 5가지 영역이 있다. 아까 말씀드렸죠. 누가 스스로 컨트롤한다. 돈, 건강, 인간관계, 감정, 그리고 인생의 의미. 이 5가지를 내가 컨트롤해야 한다. 삶을 최적화할 것인가 최소화할 것인가. 자, 최적화와 최소화. 자, 최소화는 어떤 사람들이냐? 안 할래요. 저 괜찮아요. 방구석에서만 처박혀서 남자가 벌어다준 돈으로 눈치 보면서 전 괜찮아요. 전 안 할래요. 자기 인생을 자기가 주도적으로 사는 게 아니고 남한테 주어진 각본에 맞게끔 살아가는 사람들이 최소화하는 사람들입니다. 최적화는
내가 내 인생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선택하면서 자유를 만끽하면서 두려움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최적화의 삶을 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계획은 모든 것의 시작이며 끝이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 빈칸이 있어요. 우리 10분 정도 진짜 진지하게 곰곰이, 이거는 언제든 변할 수 있습니다. 이게 나의 인생이 될 수도 있고요. 이게 일적인 거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인간 관계가 될 수 있고요. 뭔가 기존에 있으셨던 분들은 더 서슴을 없이, 추우시면 이거 끌까요? 그렇게 하시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지금부터 10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아주 진지하게 자신의 꿈, 가치, 그리고 목표. 질문에 대한 대답을 네, 맞습니다. 전략은 다른 말로 하면 행동이에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당신에게 무한정 시간과 돈이 있다면 무슨 일을 할 것인가요? 저는 뭐라고 썼냐면요. 미용을 취미로 하며 주 3회 세계 자유여행을 하고 세계 전 세계에 있는 골프장을 투어하며 더 넓은 세상과 경험을 만끽하며 미용 일을 해야지. 그렇게 나가서 놀 때 재밌거든. 일 안 하고 놀기만 하면 재미가 없어. 내가 한 달 동안 세계여행 갔다 왔잖아. 근데 재미가 없더라고. 일이 너무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주 3회는 딱 돈을 벌고 4일을 여행을 다니면서 골프 치고 세계를 만끽하는 게 나의 첫 번째 꿈이고, 두 번째는 미래의 미용인들을 위한 서포트. 좋은 인재를 발굴해서 내가 키운 회사를 꼭 가족이 아니고, 우리 유나가 앉는 게 아니고, 유나가 안 할 수도 있잖아. 뭔가 진짜 남이지만 정말 똑똑하고 현명하고 에너지 있는 친구한테 내 회사를 맡기고 싶은 마음이 있어. 그 인재를 내가 발굴해서. 그래서 뭔가 그 친구도 영생, 영위, 나도 영생, 영위, 약간 이런 목표가 있고, 그리고 저의 가치는 소중한 사람들을 도우며 좋은 영향력을 주고 사랑하고 싶다. 근데 첫 번째 저의 가치가 뭐냐면요. 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나 스스로에게 제일 좋은 집에 살게 해주고 제일 좋은 차를 탈 거고요. 제일 좋은 것을 먹으며 제일 좋은 옷을 입으며 제일 좋은 사람들한테 좋은 걸 베풀면서 사는 게 저의 가치예요. 저는 문제 해결을 할 때 되게 행복한 사람이거든요. 뭔가 내가 해결을 하고 내가 뭔가 이렇게 했을 때 이게 나의 가치예요. 내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살지? 난 이런 삶을 살고 싶거든. 나 스스로를 사랑하면서 사랑하는 나에게 좋은 집과 좋은 차와, 저는 차도 막 4대 정도 입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전 지금 진짜 열심히 사는 거예요. 지금 제 수준이 딱 저 8칸밖에 안 돼서 못하는데, 전 사실 전 바로 어떤 차를 뽑을지 다 생각도 해놨어요. 그게 저의 목표거든요. 이런 것들이 저의 생각이니까 이번부터는 10분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자기 인생에서, 왜 다 다를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자기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꿈과 가치와 목표와 전략은 말 그대로 행동 지침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좀 더 생각을 해보셔야 될 포인트이긴 한데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에어컨을 켤까요? 에어컨 리모컨 어디 있어요? 에어컨 리모컨? 근데 일을 할 것인가 하긴 해. 그 대신 왜요? 원장님은
애기하고 무엇을 할 것인가? 무슨 일을 할 것인가? 돈과 시간이 아무리 많아도 일어나서 할 일이 없으면 불행해요. 안 한다라고 했어요. 돈 쓰는 일은 돈 쓰는 일? 네. 그것도 이 그것도 일이네. 근데 그건 돈을 충전하려고 하는 일이잖아. 명품 하울 유튜버 이런 거. 무한정 있다고 하면 나 너무 좋은데 뭐라도 써먹어요. 나 명품 하울 하울 유튜버. 유튜버. 건너지면요 보통 이렇게 쓰지 않아요. 대신 사람랑 남편이 있다고 원장님 짜증내. 다른 사람이 없으면요 손이 있다면 돈으로 남자가 저기 전생이 내 사람은 돈으로 여성이 안 됐어요 나는 이과가 안 돼. 제가 인정하고 여러분들 여기 책에서 항상 말하는 게 뭐냐면 태도가 곧 습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내가 지금은 미약하나 아주 좋은 태도를 가진 친구들이 있어요. 우리 장지점에도 우리 민혁 선생님이 그렇고 모두가 다 태도가 되게 좋으신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한 수 위의 태도를 가지신 분이 저는 민혁 선생님이라고 생각하고 너무 감사하거든요. 저 친구 같은 인재가 저희한테 와줘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드는데 이렇게 태도가 너무 좋다 보니까 이게 뭔가 민혁 선생님이 습관처럼 된다고 사실 저도 그렇거든요. 제가 성깔이 졸라 못했어요. 그리고 전 외국에서 오래 살아가지고 저밖에 모릅니다. 근데 이게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걸 태도로 일삼다 보니까 이게 그냥 필드에서 습관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사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러니까 이게 딱 정확하게 이 태도가 습관이 됐다라는 말이 되게 와닿았고 마지막 스피릿 같은 경우는 긍정적이나 협조적, 협력, 내가 협력을 줄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협력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나는 내 고객한테든 외부 고객한테든 내부한테든 협조적으로 대하는 태도를 항상 보였는지에 대한 태도와 습관 이 세 가지가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우리 스스로한테 늘 물어봐야 되는 질문이라고 합니다. 이 네 가지가 완벽하게 어느 정도 행동 지침이 다 돼 있고 전략이 짜져 있는 분들은 6개월에 한 번씩 자기 자신을 점검하십시오. 그게 어떠한 위치에서건 그렇게 되시면 조금 더 자기 성장과 자기 개발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도 이걸 해보면서 되게 많은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 마음에서 한번 적어드려봤고 당신의 QQS를 평가해보아라. 매 1년에 2번씩 그리고 사실 여기에서는 그렇게 기업이라면 큰 회사라면 3년에 한 번씩 모든 것들을 폐기하고 다시 리뉴얼 시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우리가 늘 관행해왔던 것들이 상당히 잘못됐을 수도 있고 시대에 안 맞을 수도 있고 트렌드에 뒤처질 수도 있고 많이 변화가 그만큼 급급하게 빠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트렌드를 읽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요거 한번 읽어봐 주실 분 계신가요? 마지막. 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기적을 불러일으키는 네 가지가 있는데 나는 이것을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기 위한 사종 경기라 부른다.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기 위한 사종 경기는 이제 나의 생활 방식이 되었다. 우리는 더 이상 성장하지 않으면 죽는다. 성장이 곧 삶이다.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것은 자신이 살아있음을 가장 확실하게 느끼는 길이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당신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존재가 되는 길이기도 하다. 우리는 더 이상 성장하지 않으면 죽는다. 성장이 곧 삶이다. 성장. 맨날 성장하래. 죽거나 성장하거나 둘 중에 하나 택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주도적인 삶에 이미 이
이 저자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저자는 7년 안에 부자 될 수 있는 기반이 가장 첫 번째가 뭐다? 나의 꿈과 나의 가치와 나의 목표와 나의 전략을 완벽하게 세우는 게 7년 안에 부자가 되는 가장 중요한 기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네 가지를요, 이 시간이 아니어도 되니까 꼭 적으십시오. 그리고 저는 제 방 책상 위에 이거에 대한 전략이 완벽하게 적혀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매년 바꿉니다. 매년 제가 잘했는지 체크도 하고, 그리고 또 매달 제 달력에 4가지에서 5가지씩 행동 전략이 적혀 있어요.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이번 달에 해야 하는지, 하루하루를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끊임없이, 그리고 저는 장지점 식구들한테 항상 추레이에 붙여놔라, 어디에 붙여라 얘기합니다. 우린 눈으로 계속 끊임없이 봐야 해요. 우리는 인간이거든요. 끊임없이 주기적으로 우리 스스로를 습득시키고 우리 뇌가 생각하게 만들어야지만이 이 뇌에서 부자가 되는 게 기적이 아니고 내 행동, 나의 결심, 나의 판단으로 내 주도적으로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걸 결정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장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 본부장님이 한 번만 읽어주시겠어요? 하나 읽어주시고 그 다음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나씩 큰 소리로 좀 부탁드립니다. 돈은 언제나 우리가 부여하는 만큼 의미를 갖는다. 돈 문제로 곤란을 겪는 동안 돈은 필요 이상 중요한 것이 되어버린다. 너무 공감되시죠? 네. 돈에 대해서, 돈을 좋아하고 돈을 많이 벌려면요, 돈의 성질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돈의 성질을 적어놨어요. 자, 두 번째, 우리 매니저님 부탁드릴게요. 가치와 목표가 서로 일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가치와 목표가 서로 일치해야 한다. 가치. 내가 생각하는, 내가 그렇게 살고 싶은 나의 가치와 내 목표가 서로 일치해야지만이 그 에너지와 그 열정과 그 원동력, 나를 행동으로 옮기게 하는 나의 액션의 힘이 남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꼭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낙관주의는 모든 일에 긍정적인 면만 보게 한다. 자신감은 어두운 면까지도 감당할 수 있다는 확신을 준다. 자신감은 언제 생길까요, 다나 선생님? 압도적인 자신감은 언제 생길까요? 자, 이런 거예요. 여자들이 거울 앞에서 예쁜 옷을 입어요. 미운 옷을 입는 사람은 자기 몸이 얼마나 예쁜지 모른대요. 근데 예쁜 옷을 입는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의, 자기 몸이 자기가 얼마나 예쁜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옷을 입는다고 하거든요. 똑같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배우고 경험하고 성장하고 공부하느냐에 따라서 이 자신감이 생겨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안전지대로 벗어나는 거, 변화를 하는 거, 도전을 하는 거, 두려움을 갖지 마시고 이 부분을, 자신감을 채울 수 있는 품목들이니까 당당하게 앞서서 그걸 경험하시길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민혁 선생님. 당신이 생각하는 방식이 현재 당신을 만들었다.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는 한 당신이 가고자 하는 곳에 절대 다 다를 수 없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항상 남 탓을 해. 환경 탓, 대표님 탓, 내장 탓, 리더 탓, 혹은 그 사람 탓.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본인 손해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는 한 당신은 가고자 하는 곳에 목표와 가치 있게 자기가 세운 꿈의 방향으로 절대 다다를 수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는 생각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조금 더 전략적이고 좀 더 현명하게 생각하는 묘수님들이 되시길 바랄게요. 그 다음, 성공한 자신이 이룰 수 있는 최고의 문제가 바라는 것이다. 행복은 자신이 이룬 것에 만족하는 것이다. 여기서 성공과 행복이 나오죠. 성공은 자신이 이룰 수 있는 최고의 존재가 되는 것이고요. 행복은 그냥 지금 있는 거에 만족하면서 사는 게 행복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이루면 훨씬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경제적 어려움은 항상 인생의 다른 모든 영역을 변해지게 한다. 경제적 어려움은 돈이 없으면요 여러분 사랑도 건강도 앞으로는요 더 심해질 거예요. 돈이 없으면요 AI가 남들은 AI로 모든 걸 다 하는데 AI 로봇으로 혹은 뭘로 돈 있는 사람들은 이 변한 세상을 즐기면서 사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모든 영역 5가지 영역이 있다고 했죠? 그 영역까지 그늘지게 만든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영역이에요 이 돈이. 그 다음 평생 돈 버는 기계로 살아갈지 아니면 스스로 돈 버는 기계를 소유한 사람이 될지 결정하라. 생각이 많으실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더 나아가서 더 많은 걸 얻으시려는 분은 이거를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고 내가 여기에서 어떠한 전략과 어떠한 가치로 나를 어떻게 따르는 사람들을 만들어서 내가 그 사람들을 소유할 건지를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될 겁니다. 그 다음 현재 자신이 몰두하고 있는 일을 찾아 이를 바탕으로 경력을 쌓아. 이 경력은 다른 말로 하면 경험입니다, 여러분. 경험이 있어야 자신감이 나오겠죠. 그리고 압도적인 전문성도 나오겠고요. 그냥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읽는다고 그 얘기가 그냥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당장은 내 위치에서 빗자루질만 하는 것 같고 맨날 제대로 배우는 것도 없는 것 같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거를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거를 경험으로 해서 생각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 우리 태원 선생님. 어떤 가치를 따를 것인가를 먼저 분명하게 결정한 뒤에야 비로소 자신의 삶을 컨트롤할 수 있다. 우리 앞에서 자기 가치 적었죠? 그 가치를 늘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어떠한 두려움 없이 내가 그거를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기실 거예요. 자, 그 다음 리아 원장님. 인생을 성공으로 이끄는 행동은 기본적으로 엄격한 규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꿈, 목표, 가치, 계획이 4가지에서 결정된다. 이게 제일 첫 번째 7년 안에 부자의 기반이 되는 방법을 말해주는 이 책에서 제일 첫 번째 방법이 뭐였다? 꿈을 정해라, 나의 가치를 정해라, 그리고 나의 전략, 행동 지침을 정해라, 그리고 나의 목표를 정해라. 요거를 꼭 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그거에 대해서 늘 바뀔 거예요. 뭐 행동 전략은 저 같은 경우는 1년에서 3년을 보고요. 목표는 매달 정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그런 걸 정하셔서 누가 누구한테 질문을 해도 그게 바로 이어지. 이게 꼭 일적인 것도 될 수도 있지만 내 인생이 될 수도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돈보다 가족이 소중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가족 때문에 돈을 벌고 싶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가치는 패밀리일 거예요. 돈이 아니고. 근데 정말 신기하게 이 패밀리한테 잘하려면 돈을 벌어야 해요,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내가 이걸 깨우쳐야 그 다음 행동으로 기반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잘 아셔서 진짜 진지하게 그냥 이번 시간에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완벽하게 자기 스스로가 자기한테 묻는 거를 꼭 해보셨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 더 전문가가 되고 싶은 분들은 6개월에 한 번씩 뭘 해라? 스스로를 평가해라. Quality, Quantity, Spirit. 그리고 두 번째 장 들어갑니다. 스스로 책임지는 사람만 부자가 된다. 이거 제가 지은 거 1도 없어요. 이 책에 나온 거 그대로 14가지의 전략인데 두 번째 방법이 바로 스스로 책임지는 사람만이 부자가 된다. 책임! 여러분 책임 많이 들어보셨죠? 아 진짜 우리 다나 선생님 책임감 강해서 제가 좋아하거든요. 책임감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책임은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responsibility라고 말합니다. response는 뭐냐면요, 대답하다라는 뜻이에요. ability는 능력입니다. 와우, 너 ability 있어. 너 진짜 능력 있어. ability, response, 너 대답 안 해? response, 대답. 결국 책임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
아주 노련하게 대답을 잘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는요, 사회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관계에서, 건강적인 면에서 어떤 인생의 5가지 면에서 responsibility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responsibility가 잘 안 되는 분들이 있으면 이 사람들은 부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첫 번째, 책임은 나에게 있다. 아까 말했죠? 환경 탓, 사람 탓. 나는 원래 처음부터 가난해서 그래.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나에게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책임은 잘 응답할 수 있다는 뜻이다. 세 번째, 책임 있는 사람에게 권한도 있다. 본인이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으면서 거기에 위치한 그 권력은 누리고 싶어요. 또라이지, 여러분. 그쵸? 책임이 있어야지만 그 권한도 여러분들한테 주어진다는 걸 명심하십시오. 네 번째, 실수와 그 결과의 권한을 주지 말아라. 실수와 그 결과의 권한 주자. 이게 무슨 얘기냐? 내가 실수할 수 있어, 사람인지라. 여러분, 실수는 미스테이크예요. 나는 실수 졸라 많이 했어요. 실수로 엄청 좋은 인재들도 많이 끊어보냈고요. 내 인생에서 수없이 실패를 했고 실수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 권한을 내 스스로가 책임지지 누구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그 남자 때문에, 그 집안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이렇게 생각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여섯 번째, 책임을 미루는 순간 권한도 넘어간다. 명심하십시오. 책임지지 않는 삶은 무기력하다. 죽어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나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냥 누군가가 짜놓은 각본 위에 꼭두각시처럼 꼭두각시? 뭐라고? 꼭두각시. 내가 뭐라고 했어요? 다 알아들었죠, 여러분? 꼭두각시처럼 꼭두각. 맞아요. 오케이. 자, 꼭두각시처럼 살아야 된다는 얘기야. 팔을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팔을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다리를 하면 이렇게 하고. You know what I mean?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절대 책임지는 삶을 사십시오. 자, 그러면 책임을 잘 지는 사람, responsibility, 그러니까 대답을 잘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이것도 공부하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요, 바로 두 번째 나옵니다. 자기 영역을 넓히는 단계. 자기 영역을 넓히는 사람만이 책임감이 높아진다고 해요. 첫 번째, 문제 파악. 자, 문제 파악이 뭐예요? 여러분, 여기서 문제 없는 사람 있습니까? 사실 저도 문제가 졸라 많은 사람이거든요. 인간은요,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일단 저로 들게요. 문제 파악. 자, 이거 본인들이 공부하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기술만 가지고 내가 내 인생의 부자가 될 수 있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돈 주고 이걸 배워야지만이 되는 시대에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한테 제가 배운 만큼 여러분들한테 이거 너무 가르쳐드리고 싶었어요. 자기 스스로의 문제가 뭔지를 본인이 파악하셔야 해요. 두 번째, 변화. 세 번째, 나에게 질문. 네 번째 뭐죠? 책 읽기. 이거 제가 지은 거 아니에요. 그 책에서 나옵니다. 다섯 번째 뭐예요? 기록. 여섯 번째, 세미나 참석. 일곱 번째, 마지막 뭐예요? 모범 찾기. 이 responsibility 두 번째 장에서 말하는 전략은 요 7가지입니다. 문제 파악. 자, 문제 파악이라 하면은 어떤 문제든 성장을 기반합니다. 문제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뭘 할 수 있죠, 여러분? 해결할 수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역동적 갑자기 톡 꼈어요, 인턴이. 이거 무슨 엄청나게 큰 문제죠? 갑자기 톡 꼈어요. 여러분, 이 문제를 파악해야 돼요. 왜 토꼈을까? 토꼈어요. 우리는 성인인데 토끼도 아니고 사람인데 그냥 토꼈어요. 문제를 파악해야 돼.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때 우리는 뭘 해요? 여러분? 두 번 다시 토끼가 안 생기도록 우리는 문제 해결을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결국 다른 말로는 성장이에요. 문제 해결은 곧 내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는 걸 말합니다. 자, 고객님이 오셨어요? 겁나 컴플레인. 아니, 나 머리 이거 20만원짜리 파마 맞아? 이거 왜 이래요? 상처받았어요. 고객님이 어떻게 저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나는 인간이
너무 싫어. 나는 정말 내가 이 직업을 내가 왜 했는지 몰라. 갈 때가 치고 싶어. 막 이러면서 막 숨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오케이 받아들이고 내가 그 책임을 지려고 오케이 고객님 죄송합니다. 내가 내 문제를 직접 해결하려고 나서는 과정에서 나는 뭘 해요?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창피했던 순간, 고객님한테 죄송했던 그 순간을 영원히 기억하고 두 번 다시 그런 일을 만들지 않으려고 나는 뭘 해요? 공부하고 노력해요. 그게 뭐예요? 성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조건 첫 번째, 나의 문제가 일적으로 뭔지, 관계적으로 나의 문제가 뭔지, 내 신랑과 내 남편과 혹은 나의 남자친구와 혹은 나의 동료와 문제점이 뭔지, 일적으로 내가 문제가 뭔지를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이 문제점을 서로 알지 못하면, 자기 스스로 알지 못하면 이건 성장할 수가 없다는 내용이에요. 두 번째, 변화. 아까 얘기했어요. 자, 요만한 공간에서의 나는 당당해요.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다 내 맘대로 할 수 있어요. 내가 다 지휘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조금 넓어지니까 조금 움츠러들어요. 어때요? 두렵습니다, 여러분. 내가 경험해보지 않은 새로운 도전적인 거라든지 새로운 큰 일은요, 나를 두렵게 만들어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두렵거든요. 그리고 사실 위어스로 되기 전까지도 엄청나게 두려웠어요. 내가 40에 내 최대치를 할 수 있을까? 사실 두려웠습니다. 근데 저는 성장하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에 이 변화를 받아들인 거예요. 내가 돈을 좀 적게 벌고 내 몸이 더 많이 갈리고 내 영혼이 많이 갈리더라도 나는 나의 가치와 나의 꿈과 나의 비전이 명확하기 때문에 나는 두렵지 않아지는 변화를 선택한 거거든요. 결국에 이건 무슨 얘기냐? 두렵다라는 건 우리가 뭔가 큰 일을 해내고 성장할 때 생기는 마음입니다. 즉, 여러분들 늘 생각하십시오.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데 두렵지가 않아. 그럼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은 일입니다. 그때 얘기한 적 있죠? 아주 맛있는 과일을 따려고 했는데 낮은 곳에 있는 과일을 따려고 했더니 어땠다? 쉬운 곳에는요 과일이 없어요. 아주 어려운 곳에 사다리 타고 이거 하고 거기에 나무도 올라가야 되고 근력도 키워야 나무로 올라가기 위해서 내 코어도 키워야 되고 도구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있을수록 벌레 먹지 않은 바람과 햇빛을 아주 잘 본 아주 튼튼한 사과를 먹을 수 있거든요. 절대로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뜻이에요. 안전한 거 안전지대로부터 나오라는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세 번째, 나에게 질문하라. 자, 이건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이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질문의 질이 삶의 질을 네 꼴이라고 표현합니다. 질문의 질은 삶의 질이다. 자, 예를 들어볼게요. 대표님이 뭔가의 프로젝트를 주셨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얘기하냐? 두 가지의 사람으로 나뉩니다. How와 Why가 나뉘어요. 그거는 심리적으로. Why는 내가 왜? 왜 내가 그것까지? 왜요? 왜? 라는 사람과 How. 내가 여기서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지? 대표님이 이런 프로젝트를 하신다고 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지? 내 위치에서 나는 어떻게 어떠한 행동을 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하는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눠진다고 해요. 근데 왜는 보통 피하는 역할을 하고요. 최소화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하는 거고 how는 최적화하는 사람들이 늘 생각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왜라기보다 how,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결국에 나에게 질문하라. 질문의 질이 내 삶의 질이 된다. 네 꼴이다. 그러니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으며 내가 여기에서 어떠한 역할의 위치에 서 있으며 내가 할 수 있는 내 그릇은 무엇이며 나는 어떠한 그릇과 어떠한 영향력으로 이 사람들에게 포용이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한 질문 같아요.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일적인 부분에만 포함되지 않아요. 인생에 몇 가지 영역이 있다? 5가지 영역이 있다. 거기에 모두 포함되는 내용들입니다. 네 번째, 책 읽기. 자, 우리는요 정해져 있어요. 만나는 사람, 일터, 그리고 내가 생활하는 취미생활 정해져 있어요.
왜냐면요, 사람은 모르는 사람들을 만나는 걸 두려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험이 늘 한정적이에요. 근데 한정적이면 여러분 어떨까요? Yes. 그거 뭐라 그러냐면 고만고만이라고 표현해요. 그냥 그 안에서 조금.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싶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돼요. 요즘 세상 사람들은 쇼츠, 릴스, 나도 유튜브 프리미엄이거든요. 내가 유일하게 돈을 내는데 쿠팡 와우하고 유튜브예요. 근데 유튜브 좋아요. 왜냐면 인스타 같은 거 못하니까 그런 거 좀 어지럽고. 근데 유튜브는 되게 좋아요. 쇼츠 보면 도파민이 나와요. 뭔가 내가 그 영광고리가 이렇게 돼가지고 그 뭐라 그러지? 예스! 영광고리가 알고리즘이 이렇게 돼가지고 너무너무 재밌어. 시간 가는 줄 몰라. 막 새벽 2시까지 봐. 근데 그 도파민 뇌를 썩게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창의력을 낮추게 돼요. 내가 하지 않은 경험을 할 수 있는 가장 단단하고 깊이 있는 경험은 뭐다? 책 읽기다. 책 재미없어.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어디서부터 시작하시냐면 자기가 생각하는 관심 분야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랑에 미친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돈에 미친 사람이 있어요. 나처럼. 어떤 사람은 일에 미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관계가 존나 어려워. 씨발 사람 만나는 게 너무 제일 힘들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그거에 관련된 책을 보십시오. 그러면 눈에 잘 들어와요. 그리고 여러분 책 한 권을 딱 사놓고 내가 재밌는 부분만 보셔도 돼요. 거기만. 뭔가 여러분의 마음속을 계속 늘려줄 거예요. 이건 제가 경험한 거라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제 또래에 다 에키누라 정신없어요? 제 또래에 저만큼 벌고 저만큼 골프 다니는 사람 없어요. 다 언니 50대 60대들이랑 어울리거든요, 제가. 근데 저는 저보다 잘난 사람들이 좋아요. 저의 이너서클은 그런 사람들이랑 제가 대화가 잘 통하고. 근데 그러니까 내가 말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다른 얘기를 하고 나는 그들과 공감을 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내 얘기를 좀 나도 하고 싶고 그리고 내가 위로받고 싶은데 누구도 나한테 위로를 못 해주는 거예요. 그래 내 주변 다 잘한 사람들이니까 원장 너희 더 열심히 살아야 돼. 아직은 열심히 일할 때야. Yes, right. 근데 나도 나만의 고충이 있잖아. 그걸 난 뭐로 푸냐? 책으로 풉니다. 내가 돈에 힘들 땐 돈이라는 책을 봐요. 관계가 힘들고 사람이 싫어질 땐 관계책을 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도망가고 싶을 때는요. 뇌가 쉴 수 있는 책을 봐요. 제가 지금 다이어트 중이거든요. 근데 정말 힘들어요.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상대가 혜리 실장님도 아니고요. 아나 우리 리아 원장님도 아니에요. 누구예요? 나예요. 내가 세상에서 제일 힘든 상대거든요.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게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뭘 하냐면요. 다이어트 서적 1위라는 책을 봐요. 1위. 자, 거기 보면요. 내가 먹는 음식에 내가 암이 걸리고 내가 먹는 게야 내가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떠한 상황에도 책을 가까이 해요. 근데 책도 많이 사지도 않아요. 그냥 봤다고 또 읽어요. 또 읽어요. 또 읽어요. 근데 매번 달라요. 여러분들 공감되시게끔 한번 해보십시오. 4가지만 있어도요. 인생의 깊이가 좀 달라져요. 그 다음 4번, 5번째 기록.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보여드릴게요. 저는요 아날로그 사람입니다. 컴퓨터 타자보다요 글이 더 빨라요. 그래서 우리 매니저님한테 제가 뭔가 부탁할 때 전 다 어떻게 쓰죠? 이거 다 제가 손으로 썼죠? 전 다 손으로 수비로 써요. 근데 전 이게 행복해요. 왠 줄 알아요? 내 머리에 더 잘 들어오거든요. 저는 기록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냥 책을 보다가 이 말이 미친 듯이 와닿아. 그럼 저는 써요. 그리고 꼭 살다 보면요 그런 상황이 딱 오거든요. 그럼 그걸 찾아서 봐요. 거기에 제가 요즘 제일 많이 보는 게 뭔지 알아요? 너는 아침 일찍 일어나 오늘도 오만하며 자신감이 없고 편견이 많으며 이기적인 사람들과 마주할 것을 명심해라. 뭐 이런 말 그게 제가 제일 많이 보거든요. 그런 글귀가 있어요, 사실. 우리는 매 순간 그런 사람과 만난다는 얘기야. 그런 사람과 관계를 맺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돈을 벌고 사회생활을 하고
사람이 어떻게 다 내 맘 같을 수 있겠어. 근데 그걸 다 내 맘대로 하려니까 내가 뭐가 맞아요? 스트레스 받아요? 대상포진 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컨트롤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책을 통해서 공부하시고 견해를 넓히시고 단단한 지식을 쌓으시고 그걸 기록하셔서 내면을 단단하게 만드는 습관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6번째, 세미나 참사. 세미나라고 나와있지만 전 이걸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성장. 사람은 눈 감는 날까지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7번째, 모범 찾기. 자, 제가 리더부에서 이너서클이라는 말을 한 적 있어요. 나랑 어울리는 제일 친한 내 4명의 친구가 뭐다? 너의 수준이다. 여러분들, 걔를 끌어안고 나는 사람 너무너무 싫어. 이 사람은 맨날 말 바뀌고 생각 변하고 배신의 아이콘에 나는 걔만 끌어안고 평생 살 거야. 걔만 끌어안고 살았어요. 뭐가 생겼을까요? 걔만 끌어안는 결혼만 생기네요.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내 주변에 개새끼들만 있으면 뭐가 생긴다? 결혼만 생긴다. 여러분들은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들입니다. 내 주변에 개새끼를 두지 마십시오. 그걸로 저는 그게 되게 명확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닌 건 아니라고 명확하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너 지금 개새끼야. 그렇기 때문에 행동 고쳐야 돼. 안 그러면 안 돼. 저는 이렇게 되게 명확하게 말하는 편이에요. 아니면 아예 안 먹어. 자기만의 그런 게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모범 찾기. 내가 사람은 태어난 순간부터 우리는 뭘 합니까? 모방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지금 옷 입은 스타일도요, 다 모방에서 나와요. 다, 모든 게. 내 주변에 나의 사람들이 내 수준을 결정하고, 그리고 그 수준을 내가 올릴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모범이 돼서 남들이 나를 모방하게끔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는 항상 발전해야 된다는 걸 인지하시고, 리더들은 리더들에 맞게, 또 코어들은 코어들에 맞게끔 이렇게 행동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거라는 말씀드리고요. 자, 파워 아이디 한번 우리 안 읽어본 우리 효린 선생님부터 한번 가볼까요? 결정적 변화는 행동, 기술, 자기개발, 세계관, 자아상 및 5단계 발전 변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무언가를 바꾸려면요, 뭐부터 해야 된다? 나부터 바뀌어야 한다. 이 뜻이에요. 우리들의 현명한 행동과 똑똑한 행동은 우리를 기쁘게 하고 계속 우리를 도와줍니다. 내가 한 번 한 현명한 행동과 똑똑한 행동은. 근데 반대로 내가 한 번 한 어리석은 행동, 내가 한 번 한 멍청한 행동은 평생 나를 괴롭혀요. 여러분들이 이걸 인지하셔야 돼요. 내 행동 하나로 나를 계속 평생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2번째, 우리 서아실장님. 당신은 가능성 속에서 위험을 볼 수도 있고 위험 속에서 가능성을 볼 수도 있다. 이런 엄마들 있어요. 위험해, 들어가지 마! 영원히 거기에 들어가서 경험할 걸 못합니다. 본인이 생각하다고 위험하다는 걸 남들도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거기서 뭔가의 보석을 발견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안전지대로부터 나와서 새로운 경험을 계속하시고 특별한 스페셜한 경험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시고 내가 그걸 자꾸 하려고 노력하셔야 되는 시기라고 저는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너무 와닿아서 적어놔봤고요. 그 다음 자기 가치 의식이 희박한 사람은 위험을 피함으로써 자신을 보호한다. 네, 좋은 얘기일까요? 나쁜 얘기일까요? 이거 뭔 얘기냐면 자기 자신을 스스로 희생자로 몰아가는 거예요. 내 삶은 끝났어. 본인이 이렇게 만드는 거겠죠. 위험을 피하는 게 곧 안전한 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기적을 만들어내려면 위험을 감수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투자도 그렇고요. 뭐든지 no gain, no risk. 절대 리스크 없이는 어떤 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좋은 것만 할 수 없어요.
그 리스크 또한 내가 안고 가는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그 리스크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거기에서 한 단계 더 성장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랄게요. 그 다음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전 두려움이 생기지 않는다면 그 일은 당신에게 보잘것없는 일이라는 뜻이다. Yes. 내가 이 남자랑 결혼을 할 거야. 내 평생 100년 가야 검은 머리 탁뿌리가 될 때까지 이 남자랑 살 건데 뭔가 지금 두려움이 있어. 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이 뭔가 일을 시작할 때 두려움이 없으면 어떤 일이다? 보잘것없는 일이다. 두려운 일만 하십시오, 여러분. 두려운 일만 하셔야지 성장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다음 페리스장님 새로운 죄송해요. 하늘에서 떨어진 것 같은 행운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절대로 남겨놓는 것이 아닌 수년간 꾸준히 준비한 결과일 뿐인 경우가 많다. 꾸준히 지속성을 가지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알아줍니다. 내 목표와 내 가치와 내 행동 전략과 이런 것들이 알아주기 때문에 자 마지막 하나 더 쓸게요. 어제 내린 결정이 오늘을 만들고 오늘 내린 결정이 미래를 만든다.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사실 부자들은요 매일매일 아주 더 큰 문제와 늘 싸운다고 해요. 우리도 매일매일 문제와 싸워서 이기고 거기서 성장하고 이런 것들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설레어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마지막 세 번째 장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장 오태배 회장님 한 번만 읽어주십시오. 부자가 되는 것은 기적이 아니다. 부자 전생이 원하는 상, 당신이 부자와 마땅한 삶을 만들고 상황할 수 있도록 개인적인 성장을 실천으로 마음가짐, 습관, 그리고요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할 뿐이다.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선물 받은 하루를 맞이하며 눈을 뜬다. 감사한 마음과 열정을 지니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한다. 중요한 말 실천, 행동이란 뜻이죠. 마음가짐, 곧 나의 생각입니다. 동기, 목표이고요. 습관이 바로 태도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엄마가요 10년 동안 갱년기가 심하셨어요. 갱년기 심한 엄마들은요 사람을 정말 힘들게 해요. 감정적으로 뭐만 하면 울고 뭐만 하면 나를 힘들게 해. 그럼 맨날 싸워요. 그 갱년기 정말 힘들거든요. 그 갱년기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마음의 병이거든요. 정신병, 정신병이에요. 정신병. 내가 갱년기가 왔기 때문에 이래. 내가 갱년기가 이래. 근데 운동에도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입스라고 해요. 입스는 다른 말로 뭐냐면 정신병이에요. 여기 앞에만 드라이브만 잡으면 공이 딴 데 갈 것 같은 거야. 어씨, 그래서 갑자기 내 몸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냥 가야 되는데 이렇게 되고 입스 이거 정신병이라고 하거든요. 이거 무슨 뜻이냐면 근데 우리 엄마가 갱년기가 없어졌어요. 어떻게 없어진 줄 알아요? 우리 엄마가 나랑 동갑짜리 장애인을 보살핍니다. 하루에 2시간씩 일주일에 2-3번 일을 해요. 평생 일을 안 해보신 분이에요, 엄마가. 근데 노후에 그걸 하겠다고 그걸 했는데 87년생이야. 나랑 동갑이야. 근데 그 장애인 뭐 볼링장도 데려가고 장애인들이랑 밥. 근데 나 이혼해가지고 혼자 집에 있는데 창피해가지고 엄마 아빠 집에도 못 가고 있었어. 이혼했다고 아빠가 가족들한테 말하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그냥 쥐죽은 듯이 집에만 있었거든. 나한테 음식도 해오지 않으면서 그 장애인 그 보살피는 동생한테 그 친구한테는 음식을 해가지고 간 거야, 엄마가. 좀 서운한 거야. 뭐야, 나는 딸인데. 그래서 내가 엄마한테 얘기했지. 내가 엄마한테 매번 용돈도 주고 왜 나는 그렇게 안 보살피냐. 근데 엄마가 달라졌어. 자기는 예전에는 우리 딸은 맨날 보고 엄마 내가 집에서 엄마 찌찌만들어서 TV 나왔으면 좋겠어? 엄마가 왜 이렇게 돈을 쓰는데 엄마 차 누가 뽑아줬는데 다 나야. 그렇잖아. 맨날
살 때는 우리 딸이 건강한 게 너무 감사하대. 우리 딸이 돈 벌어서 이렇게 멋있게 사는 게 감사하대. 이혼한 것도 감사하대. 네가 이렇게 행복해하니까 감사하대. 그리고 뭐랬는 줄 알아? 내가 씩씩해서 감사하대. 우리는 생각보다 감사한 게 많아요. 정말로. 근데 우리는 그걸 되게 잊고 살아. 하루하루 눈 뜨고 내 동생이 살아있고 내 동생이 아직 이렇게 저렇게 있고 내 동생이 나한테 뭔가 부탁하고 나를 짜증나게 하는 것만 생각하지 않고 내 동생이 숨을 쉬고 있어. 내 동생이 내 곁에 있어. 이거 자체만으로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즘요 제 책상에 이게 엄청 크게 써있어요.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 자, 이 세 번째 장은요.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이 꼭 하셨으면 좋겠는 것 중에 하나예요. 제가 아침 저녁으로 꼭 하는 루틴이 있습니다. 아침에 30분 일찍 나와서 10분 책을 보고 조금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해야 될 일을 딱 작성을 하고 여러 가지 하다가 눈을 딱 감고 뭐 피아노로 듣는 또 클래식을 듣든 제가 오늘 어떤 삶을 살 건지 하루에 대한 확언을 해요. 확언. 그리고 저는 요즘에 바레라는 운동을 시작했어요. 발레, 뭐 피트니스, 뭐 바레라는 게 모래주머니 차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있거든요. 그걸 했는데 거기에서 미친 듯이 땀이 나요. 그리고서 꼭 5분의 시간을 줘요. 그러면서 그 선생님이 딱 얘기를 해요.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너무 와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운동 못 나올 겁니다. 제가 9시에 운동을 하거든요. 미친 듯이 막 운동하고 딱 5분이라는 시간을 주어줄 때 저한테 항상 얘기해요. 너무 고생했어, 나야. 오늘 하루도 정말 잘 살았다. 너는 또 한 걸음 람보르기니에 가까워졌어. 너는 또 한 걸음 건물주에 가까워졌어. 너는 또 한 걸음 대거 부자에 가까워졌어. 라고 확언을 합니다. 저는 아침 저녁으로 확언해요. 왜냐하면 상상합니다. 매일, 매 순간. 그래서 저는 지치지 않아요. 사실 잠을 못 자도요 지치지 않아요. 내일 8시 아침 운동 있어요? 그래도 지치지 않아요. 왠지 알아요? 난 그렇게 살 거니까요. 이게 뭐냐면 바로 자신감 선언문입니다. 우리 미래의 현실로 바뀐다는 사실을 안다. 내